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리그레션이라 하면 커브 피팅이에요. 그죠? 피팅. 데이터를 주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죠. 우리가 그것을 회기식을 만든다 그렇게 하죠. 회기식이 바로 리그레션입니다. 통해서 구조 설계를 자동화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협의의 정의를 나는 하고 싶어요. 물론 뭐 큰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AI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AI에 기반한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빅데이터의 리그레션 특성을 우리가 알고 회기식을 알고 그 회기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신경망을 작성하고 인공신경망으로부터 자동화된 구조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크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데이터를 보면요. 그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초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있는데요. 아주 초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회기식을 찾는 거죠. 이렇게 회기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차 함수의 회기식을 이해하면은요, 내가 아는 한 우리 전공에서의 AI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차 함수의 회기식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X축으로 올라가요. 점이 찍힌 게 이게 관찰 데이터죠. X축이 11대 Y축은 뭐 60. 10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60점을 획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5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90점을 획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회기식을 잘 작성을 하는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1차 함수 회기식은 뭐 y는 ax 플러스 b, 그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a는 기울기고 b는 y 절편이 되겠죠. x는 x축의 입력, y는 y축의 입력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지 19페이지인가 그렇죠. 그림 136으로 가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없는 점, 예를 들면 여기 18시간일 때는 그러면은 몇 점을 맞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회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한 80점 정도 맞네. 그죠? 그래서 18시간을 공부하면은 80점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회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Y축 값을 예측하는 거죠. 이게 바로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에 이제 이게 구조역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X축은 우리가 구조역학에서 입력값들이 되죠. 입력값들. 구조역학에서 입력값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중,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중,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철근의 인장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주면은 여기서 뭘 계산합니까? 여기서 모멘트 캐패시티를 계산하죠? 모멘트 캐패시티를 계산하고 B를 곱하면은 이게 설계 값이 되는 거죠. 설계 값.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X축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Y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경우는 조금 어렵죠. 조금 복잡하죠. 왜 조금 복잡하냐면은 우리는 입력이 다중 입력 값이 있죠. 이게 세 개, 네 개가 동시에 있어요. 우리는 세 개, 네 개가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 값이 한 개만 딱 있는 요런 리그레션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죠? 원리는 같지만은 다중 입력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요, 요 AI 강의는 굉장히 천천히 할 겁니다.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진도 나가더라도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내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고 또 영상도 듣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중 입력 값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울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겁니다. 인공신경망.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상에 다 올라가 있죠. 오늘 한번 다시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일단 90페이지 전에 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자, 88페이지가 이제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좀 불편한데요. 옆으로 누워 있는 거 말고 똑바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봅시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인공신경망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값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이 동그라미 안에는 입력값이 들어가요. 맨 앞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다중 입력이죠. 그죠? 우리는 멀티 인풋이죠. 멀티 인풋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멀티 인풋을 정의하는 요층을 우리가 입력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력층. 그래서 인풋 레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풋 레이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값이 들어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미 동그라미 3개인데 4개가 돼도 돼요. 5개가 돼도 되고 이거는 설계자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중간에 들어가는 요 값들을 우리가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요 입력층은 우리가 눈에 보이죠. 얼마가 들어가는지. 출력층도 1개인데 출력층도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출력층도 얼마가 나오는지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입력층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눈으로 안 보입니다. 딱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은닉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한다.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말로는 은닉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닉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은닉층의 숫자는 은닉층의 개수는 이렇게 2개가 올 수도 있고요. 3개가 올 수도 있고, 이 옆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은닉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로도 계속 원하는 만큼의 동그라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으로 가는 거. 자, 이제 위로 가볼까요? 이제는 위로 가면 좋은데. 자, 위로 가면은 옆으로 그려져 있죠. 옆으로. 아래 위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혼동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면상 그렇게 그린 건데 88페이지로 갑시다. 88페이지를 가면은 여기에 입력층이 있죠. 입력층이 다수개의 입력층이 있고 보세요. 여기 은닉층이 한 개, 두 개만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은닉층이 한 개, 두 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은닉층은 계속 몇 개고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출력층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하나만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 무조건 이 은닉층, 입력층과 은닉층을 다 직선으로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나옵니까? 그죠?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죠. 또 여기서도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서도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서도 여러 개가 쭉 다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이은다는 말이죠. 커넥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이게 인공신경망의 작성 기본 원칙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또 있다고 치면은 또 이렇게 다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도 여기 이렇게 여기는 마지막에 5개가 나오겠죠. 여기도 5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동그라미를 이어준다 하는 겁니다. 모든 동그라미를 이어준다. 모든 동그라미를 이어주는데 그 이어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그 이어지는 그 직선은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선형 방정식, 즉 1차 함수.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전부 1차 함수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로 표현됩니다. 자, 그럼 1차 함수 표현은 조금 더 간단한 네트워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더 간단한 거 봅시다. 아주 제일 간단한 형태의 이걸 봅시다. 이걸. 자,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냐면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1페이지.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 그죠? 여러 개가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는, 자, 한번 볼까요? 여러 개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네, 실제로 사용된 인공신경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인공신경망.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사용된 인공신경망입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사용된 인공신경망인데 입력이 지금 뭐 열 몇 개쯤 되고요. 여기에 입력층이 있죠. 입력층. 그리고 여기 출력도 굉장히 많죠. 출력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여기도 점선이거든요. 이렇게 점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요 동그라미의 오른쪽으로 가는 개수는 뭐 10개에서 뭐 50개까지 갑니다. 10개에서 50개. 이게 10개에서 50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는 내가 연구하는 인공신경망은 뭐 100개에서 뭐 200개, 300개까지 가요. 굉장히 큰 인공신경망이죠. 근데 여러분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는 일로 가는 게 뭐 한 3개. 그리고 내려가는 게 뭐 한 5개. 그래가지고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먼저 손으로. 손으로 계산할 때는 뭐 손이라는 얘기는 이제 엑셀이죠. 엑셀. 엑셀로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엑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나중에는 안 합니다. 왜? 손으로 하기에는 계산량이 많죠. 아무리 간단해도.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울 때만 손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deep learning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deep learning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deep learning은 얘가 옆으로 몇 개가 가느냐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몇 개 이상이 딥 러닝이냐 그 정의는 없습니다. 그 정의는 없어요. 단 일반적으로 한 5개만 넘어도 딥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도 한 5개 정도 넘으면은 딥 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몇 개가 있느냐는 딥 러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밑으로 몇 개가 있는 거는 딥 러닝하고는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로 얼마나 가느냐. 이게 이제 딥 러닝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한 3개 정도, 한 5개 정도로 해가지고 수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수계산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예제를 드렸고 또 우리 이 줌 수업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 개수가 한 3개일 때 다 지우죠, 이제 또. 예. 여기에 개수가 한 3개일 때, 여기에 개수가 1개일 때, 요놈일 때를 띄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선을 그라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얘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없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겠죠. 이게 인공신경망이 쉽죠, 그죠? 인공신경망 작성 방법은 눈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뭐, 정신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룰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 한번 인공신경망을 작성해 봅니다. 얘는 다시 보내고요. 자, 여기 나오죠. 4개네, 4개. 네, 4개. 그래서 4개 입력층이 4개일 때 우리가 요 한 개를 띄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은닉층에 우리가 이걸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뉴런. 인공신경에서 여기 신경이에요.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뉴런. 요것도 일종의 입력 뉴런이죠. 그죠? 입력 뉴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입력 뉴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그렇죠. 얘는 은닉 뉴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만일에 우리가 한 개를 띄어내는데 여기서 띄어내면 어떨까요? 여기서 띄어내면 이놈하고 요 3개하고 여기 또 뭐 하나 있다 그러고 요 3개하고 얘를 띄어내면 또 선을 긋는 거지 뭐 이렇게. 띄어낸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뉴런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뉴런이 없고 요 3개만 있을 때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만일에 여기에 뉴런이 한 개가 더 있다 이쪽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관계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은닉층, 제1은닉층, 제2은닉층에 3개, 2개의 뉴런이 있다 그러면 걔를 무조건 다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자, 요 부분이 이제 입력 뉴런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은닉 뉴런, 그죠? 은닉 뉴런, 제1은닉 뉴런 이렇게 되겠고 얘는 제2 은닉 뉴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2. 그죠? 1과 마찬가지죠. 3, 4와 관계가 있고 또 4, 5와 관계가 있고 5, 6 그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뉴런을
딱 두 개, 동글뱅이 두 개를 딱 띄어서 보면은 이쪽 뉴런하고 이쪽 뉴런을 띄어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인공신경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자,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볼까요? 얘는 보내고,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차 함수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죠. ax 플러스 b. 그래서 여기서 y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동글뱅이가 y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동글뱅이가 y가 되는 겁니다. 얘가 y 값이에요. 이 y. y는 a는 당연히 입력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in1이죠. 이 y는 이 짝대기 4개가 있다. 짝대기 4개가 1로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짝대기 4개의 값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오는 짝대기는 뭐냐면은 I input 1 곱하기 자 여기 인풋이고 이제 AX죠. 이게 X죠.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편한 그런 수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여기는 자 X를 먼저 쓸게요. XA 플러스 B. 그죠? 얘는 X는 입력이니까 IN1에 A 플러스 B.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B는 0으로 처리합시다. 없는 걸로. B는 없는 걸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IN1 곱하기 A가 돼요. 근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우리가 A를 W로 많이 씁니다. W.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y equal axp도 쓰죠. axp, a를 많이 쓰죠. 이 a가 뭐냐면 기울기죠. 간단하게. 기울기. 1차 함수의 기울기. 그래서 인공신경만도 얘를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왜 w라고 쓰냐면은 weight라고 표현합니다. 인공신경망에는 기울기라는 표현보다는 weigh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ight라는 거는 뭐 영어로 볼 때 무게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영향력 그런 뜻도 있죠. 아, 그 사람 weight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영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인공신경망에서는 W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A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W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번째는 IN2 곱하기 W2 여기 W1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IN3 W3 네 번째는 IN4 W4 그래서 요 네 개를 다 더하는 거죠. 요 Y 값은 그죠? 요 Y 값은 다 더한 거를 Y라고 합니다. Y. 아시겠죠? 쉽죠? 아주. 그래서 다 더한 거를 Y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향하는 값. 이게 Y 값이라 그랬어요. 출력 값이라 그랬어요. 이게 요 두 개 사이를 보면은 얘는 은닉층의 값이지만은 요거만 딱 떼어서 보면은 얘는 출력 값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력 출력, 또 입력 출력, 또 입력 출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아시겠죠?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이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시그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더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시그마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시그마는 이걸 시그마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다른 시그마가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시그마. 그죠? 여기. 자, 이게 뭐냐면요. 활성함수라는 겁니다. 활성함수. 활성함수라는 건데
활성 함수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게 리니어죠. 얘도 리니어고, 얘도 리니어고, 그죠? 얘도 리니어고, 얘도 리니어고. 모든 게 다 리니어예요. 모든 게. 그러니 여기에 온 y도 리니어죠. 그죠? 전부 선형 관계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생이 되는 겁니다. 선형 관계의 식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관계식은 선형이 없죠. 전부 비선형이죠. 비선형이라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학부에서는 이제 비선형 개념을 잘 안 배우는데 비선형은 막 이게 선형이죠. x축이 늘면은 y축도 비례해서 느는 거죠. 기울기만큼 비례해서 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근의 fy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리니어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옆으로 가버리죠. 다 배웠죠, 이거 우리 철근 시간에, 콘크리트 시간에, 철골 시간에 이렇게 딱 꺾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탄성 지역이죠. 선형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조역학에서는 탄성 지역 그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형 탄성 지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형 탄성 지역. 선형 탄성 지역 이렇게 얘기죠. 여기는 이제 리니어로 가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꺾어져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장 강도가 변하지 않고 수평으로 가는 요게 바로 비선형 지역이죠. 비선형.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비선형 비탄성 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비선형 비탄성 지역이다. 그래서 선형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선형으로 표현되는 과학적인 그런 현상이 대부분 다기 때문에 선형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활성함수를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반드시 고려해서 얘는 목적이 뭐다? 그렇죠. 비선형성을 우리가 인공신경막 내에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고려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조금 내려가세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 있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냐면은 역시 우리가 아까 본 철골의 또는 철근의 재료 특성이랑 유사하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비선형이 되죠. 이렇게 비선형. 그죠? 자, 그러니까 X축을 봅시다. X축이 작은 값에 대해서는 선형으로 가는데, X축이, 요거 36페이지에 있어요. 36페이지. X축이 조금 커지면 비선형으로 간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이제 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론인데요. 우리 인간도 이제 춥다고 다 옷을 입는 거 아니죠. 추워지다가 점점 추위를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추워질 때 그때마다 뭐 옷을 다 껴입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딱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 순간에 옷을 입는 거죠. 옆으로 쫙 하니까. 그래서 우리 뇌가 바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모든 반응이 그때그때 계속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선형성으로 우리 반응이 우리 느낌은 있잖아요. 우리 느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옷을 입는다든가 옷을 벗는다든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음식을 그만 먹는다든가 모든 결정은 어느 순간에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행동 비헤이비어의 우리 비헤이비어의 이거 비선형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 모두는 항상 동일하지 않죠. 감정이라는 게 항상 어떨 때는 동일하게 가다가도 그냥 확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이 거기에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y 값이 있었죠. y 값이 할게 뭐 하나만 쓸게요. y1에 w1 그죠? 요 하나 있었죠. 그 네 개가 있었죠. 이렇게 w4 in4에 w4 여기 y 값이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값이죠. 이 값이 이 x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어디로.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굉장히 크게 나오면 뭐 이쯤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다. 1이는 여기서 이쯤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이 직선 범위 내 선형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요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비선형 범위 내에 들어가서 절대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음수 쪽으로도 마이너스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자, 처음 나왔죠? 시그모이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라고 해요.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뭐가? y가. y는 뭐냐면은 그렇죠. y는 출력값이다. 인공신경망에서 출력값이다. 출력값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력값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아니다. 출력값은 두 개를 떼어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값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값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른 시그모이드 펑션이 어떤 게 더 있을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시그모이드를 봤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H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시그모이드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고 10H 10H라는 거는 1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시그모이드는 1에서 0으로 가고 10H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정정합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가 0으로 갔죠. 아까 내가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했는데 10H의 경우에 마이너스 1이고 시그모이드는 1에서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정정을 해드리고요. 올라가서 자, 이번에 이제 렐루라는 게 있어요. 렐루는 여기 다 0이에요. 무조건 음수는 다 0입니다. 값이 음수는 우리 인간의 뇌로 얘기하면 반응을 안 해요. 아예. 그리고 이 오른쪽은 직선으로 y equal ax. a가 아주 정일인, 1인 되는 그런 기울기를 움직이는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렐루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내려오는 놈들, 우리가 이거를 리끼렐루라고 그래요. 오늘 뭐 별 이상한 단어들이 다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지금 활성함수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어요. 활성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 활성함수의 역할만 알면 됩니다. 활성함수의 역할은 그렇죠. 선형적인 그런 인공신경망을 비선형 거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인간의 뇌를 얘기했어요. 인간도 어느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활성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88페이지로 가면은 다시 일로 오면은 이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인다는 얘기는 활성함수에 통과시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fx 이렇게 쓰잖아요. 함수 그죠? y는 fx. 이게 x하고 f를 곱하는 게 아니죠. 이 f는 함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함수 값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함수 값을 주는데 이게 헷갈리면은 그냥 f의 함수 값이다. 이렇게 이건 출력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한 거. 조금 더 복잡한 거를 보면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입력층에 입력 뉴런이 4개, 그다음에 은닉 뉴런이 4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아무리 복잡해도 별 문제 없죠. 4개가 일로 가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 4개가 또 일로 가죠. 또 4개가 일로 가죠. 또 4개가 일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 자, 일단 이렇게 줄을 다 거놓은 다음에, 그 다음은 쉽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입력 시그마.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뭘 먼저 썼냐면은 입력, 그죠? 입력. x 곱하기 우리가 a를 w를 쓴다 그랬어요. 이제 b. b는 0이라 그랬어요. 0으로 가정합시다. 그래서 xi, wi. i는 1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4까지죠. 그죠? 4까지. 이런 수학,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수학이 나오죠. 시그마로 이용한 수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자, 이제 지금은 쓰지 말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W00 곱하기, 이게 W00, 이게 이제 W 값이죠. 이게 이제 웨이트라 그랬죠. 이거 1차 함수에서는 얘가 바로 기울기라 그랬죠. 그죠? A가 기울기다. 그리고 AX 플러스 B인데 B는 없으니까 AX인데 AX를 바꿔 쓰면은 XA다. XA는 XW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그냥 높아심의 한 얘기고요. 불필요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곱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번에는 이거,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 4개를 다 더한 게 이 값이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맨 밑에. 또 역시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4개를 다 더한 값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직선만 잘 그려놓으면요. 4개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4개를 다 구한 다음에 이 4개를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 4개를 그쵸, 시그마에 통과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그마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죠? 시그마에 통과시킨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인공신경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작동하는 원리. 그렇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보죠. 자, 우리가 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X축에 들어가는 이제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는 시그마. 그죠? 선을 긋습니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자, 이 선을 다 그어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 1, 이게 시그마 2, 이게 시그마 3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요거를
숙제는 없으니까 요거를 프로젝트에 요거를 다 다시 계산해서 넣는 거를 내가 이제 프로젝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라면 이제 수업 시간 끝나면 또 다음 시간까지 해 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낼 때 요거를 다시 한번 수계산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수계산은 여기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수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그마 1은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1은 0.4죠. 0.4 곱하기 W1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0.6 곱하기 W2. 그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0.3 곱하기 W3 플러스 0.4 곱하기 W4. 그다음에 0.1 곱하기 W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W를 몰라요. W를 우리가 그냥 인풋은 다 주어졌는데 인풋은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값이죠. 근데 은닉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닉층이다 그랬어요. W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지금. W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를 만드신 분들이 이 W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제가 그 영상에 아무 숫자 대잔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숫자 대잔치. 여기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습니다. 좋은 대로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습니다. 아무 숫자나.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아무 숫자나 넣습니다. 너무 큰 숫자 넣게 되면은 또 우리가 여기에 이 값이 희석이 될 수가 있죠. 여기가 너무 커버리면 그죠? 이 값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아무 숫자나 넣습니다. 아무 숫자나. 그래서 AI는 아무 숫자 대잔치인가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영상에 있는 내용대로 아무 숫자나 집어넣습니다. 아무 숫자는 왜 아무 숫자를 집어넣느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자, 아무 숫자를 넣었는데 아무 숫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랜덤한 숫자다 그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랜덤한 숫자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에 랜덤 숫자가 나오죠. 여기 숫자가 나오죠. 그죠? 이 숫자는 진짜 아무 숫자예요. 그렇죠? 좀 신기하죠. 의아스럽죠. 의아스럽죠. 이 숫자는 정말 아무 숫자예요. 단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넣어서 여기 있는 인풋 결과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어쨌든 이 값도요. 원래 400ml면은 1000으로 나눴죠. 이거는 뭐 3000만인가요? 엄청나게 나눴죠. 이 값도 지금 1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정규화 돼 있죠. 정규화. normalize 돼 있습니다. normalize.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은 너무 차이가 크죠. 여기는 뭐 400메스크 아닙니다. 단위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크죠. 이건 또 너무 작잖아요. 철근비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기식을 만들어 버리면은 회기식이 뒤죽박죽이 돼요. 큰 놈이 다 잡아먹습니다. 경량을. 그죠? 큰 놈이 그 회기식의 리그레션 경량을 다 지배를 해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얘를 정규화시켜서 얘가 돼 있고 또 아무 숫자 되지 않지 않은 웨이트 W도 이렇게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로 그냥 불러오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불러오면 아무 숫자를 줘요, 컴퓨터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노드 1, 이것도 시그마 1이죠. 시그마 1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시그마 1은 여기 보세요. 0.4 곱하기 여기 다섯 개가 또 와야 되겠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다섯 개가 와야 됩니다. 다섯 개가 와야 되니 여기 보시면은 0.4 곱하기 0.4 곱하기 0.107. 그죠? 0.4 곱하기 이 값. 그다음에 0.6 곱하기 이 값. 그죠? 0.3 곱하기 이 값. 쭉 나오죠? 이걸 다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예. 이제 0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 B는 0으로 간다 가정을 했어요.
바이어스 B도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스도 뭐 0.7 넣었으면 여기가 0.7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는 다 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시그마. 두 번째 시그마는 이거죠. 시그마 2가 되겠죠. 여기 시그마 2. 시그마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2는 자,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죠? 마찬가지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 또, 아래. 여기 또 있네. 그래서 시그마 2 보시면은, 또 여기 앞에 입력치는 안 바뀌죠? 똑같죠? 이렇게. 항상 5개는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아무 숫자 대잔치는 여기 나오죠. 0.216, 뭐 0. 얼마, 그죠? 0.216, 0.169, 0.965, 0.154, 0.592, B는 0. 그죠? 그럼 세 번째도 역시 이 입력은 안 바뀌죠. 입력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아무 숫자 대잔치. 이제 요거죠. 여기 되겠죠. 아무 숫자가 대잔치. 여기 처음에 0.639 보이나요? 네, 0.639, 0.65, 0.58. 그래서 지금 값이 3개가 나왔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이제 시그마 2. 이게 이제 시그마 3. 그죠? 요 여기가 얘가 시그마 1 이렇게 나왔죠? 네, 나왔어요. 자, 이게 다 나왔으면은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활성함수에 통과시켜야 돼요. 예? 활성함수에. 활성함수에 한번 통과시켜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옆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내가 올라갈 테니까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0.6 누구나한테 불러주세요. 0.619, 0.598, 0.812, 0.619, 0.558, 0.81. 요 세 개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활성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활성함수에 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x축에다가 0.619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아까 30 몇 페이지에 있었나? 저기 있죠. 오케이.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0. 얼마였죠? 612? 619. 땡큐. 감사합니다. 0.619. 0.619는 여기죠. 여기가 가운데가 1이니까 0.619는 요쯤 있겠네. 그죠? 이렇게, 여기 있겠네. 그래서 0.619는 얼마가 되냐면 약 0.59. 그래서 0.619는 얼마로 변합니까? 0.5로 변합니다. 활성함수에 통과시키면 여기 0.619. 수학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수학식으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AI예요. AI가 아마 내 생각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여러분이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지금 이 강의 특강을 듣는 것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AI에 이제 입문하는구나.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AI, 우리가 사용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의 범위를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AI라 얘기하면은 내가 내 주제를 좀 벗어난 그런 얘기고, 우리 구조 역학, 구조 해석, 구조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AI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세요. 자, 두 번째가 아까 0.558이었나요? 0.558, 내 기억에. 자, 0.558을 집어넣으면은 또 여기 얼마 나오겠죠? 0.558은 좀 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0.56이나 나오겠죠. 그죠?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거니까. 마지막에 아까 0.812였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0.812면은 좀 더 크죠? 이쯤 올라가죠? 0.6 조금 넘겠네요. 0.6, 611 정도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활성 함수에 통과시킨 값.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활성 함수 하면 절대 여러분이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비선형성.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자연계의 데이터는 선형 데이터가 없다 그랬어요. 전부 비선형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는데요. 80몇 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선형 이렇게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 우리가 찾은 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드 1에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시켜 보니까 그래서 뭐 시그마 0.619, 0.619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혼동이 되면 F 0.619 해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0.65, 0.64는 좀 작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는 0.6이 안 된다 그랬는데 0.6 조금 넘네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우리가 활성함수에 통과시켜서 나온 값들이에요. 우리가 이 값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덜 값은 앞에 있는 0.619가 아니고 이 값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이 출력값. 우리가 여기 이 출력값은 노드 출력값 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노드 출력값 또는 그냥 노달 밸류, 노드 값. 뭐 다양하게 불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불러도 돼요. 나는 이제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은 이제 여기에 그냥 노덜 출력값. 난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고. 그죠? 여기가 입력이면 또 여기가 출력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또 편하신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이게 노덜 출력값이 액티베이션을 통과한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출력층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출력층을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보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 구조 설계에 이용된 뉴럴 네트워크예요. 여러분이 요 예제는 전부 다 손으로 할 거예요. 요 예제는 엑셀로 물론 돌리지만은 요 예제는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요 예제는 손으로 한 개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조 설계가 되는 거지요. 이게 AI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출력층을 보면요. 출력층이 한 개가 있죠. 이렇게, 그죠? 출력층이 한 개가 있는데, 요 출력층도 또 역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뭘 망설입니까? 직선 세 개가 나오죠? 망설이지 마세요. 직선 세 개를 연결을 합니다. 직선 세 개를 연결하고, 직선색이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뭐를 이용합니까? 그렇죠. y는 ax 플러스 b 역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y equal axb. 그래서 여기 출력값, 여기는 우리가 aw라고 쓰죠. 이제 awb인데 b는 없다고 봤으니까 aw인데 이 a는 이제 뭐죠? 이게 a 값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입력이면 얘가 출력이고 또 이게 입력이면 얘가 출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은 얘를 우리가 고려할 때 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입력, 출력, 또 입력, 출력 여러 번 얘기해서 벌써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A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X죠. X, W. 자, 한번 이렇게 쓰고 Y equal AX는 A 대신에 우리가 W 쓴다 그랬어요. 그래요? W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W는 아직 모르고 X는 뭐냐면은 여기에 출력값이 입력값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0.65. 0.65. 님, 그죠? 교수님, 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안 나와? 한 1분 된 것 같습니다. 어? 1분 정도 언제부터? 된 것 같습니다. 저 3, 40분 동안 화면이 안 나왔어요? 1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분. 1분. 다행이다.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오면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중요한 시간 쓰잖아. 그지? 10초 정도, 1분 정도 됐어. 오케이. 어디부터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이나요? 보이나요? 잠깐만.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이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안 보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달 밸류 이제 여기에 이제 부르는 방식이 이제 이게 입력이면은 여기가 입력이면 여기 출력이라고 불렀죠. 그럼 또 여기가 또 입력이 되면 또 얘가 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서로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꼬리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 이 신경망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노달 출력이 되겠죠. 그죠? 또는 노달 밸류, 노달, 노달 아웃풋 또는 노달 밸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데 나는 노달 아웃풋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얘가 아웃풋이면 얘가 인풋,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관계인지 쌍방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그죠? 노달 밸류 하면 헷갈리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지 여기를 얘기하는지 헷갈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0.65 전부 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킨 값들이 얘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뭐를 볼 때? 이 출력이랑 연결시킬 때. 그래서 이 선체계를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망설이지 말고 연결해 달라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또 이 식은 역시 뭐 망설일 게 전혀 없죠. y equal ax 플러스 b예요. b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ax인데 a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는 w를 쓴다. 그죠? 얼마나 여기에 이 영향력이 여기에 끼치는 거예요. w가 크면은 여기에 영향력이 크죠. w가 작으면은 여기 영향력이 작은 거죠. 그래서 w라고 쓴다. weight라는 뜻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wx. 그래서 이 x는 입력이니까 이게 출력이면 얘가 입력이면 이게 출력, 또 얘가 입력이면 얘가 출력이니까 여기 값이 1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W1에 0.65 그죠? 플러스 W2에 여기 0.645 645 여기 W3에 0.693 0.69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요 출력이 되는 거죠. 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어수선합니다만은 내 오디오랑 같이 들으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죠? 예. 여러분들 내가 요거를 다시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복습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들어도 좋고요. 여러분 책에 꼭 중요한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W와는 모르잖아, 우리가. 그죠? 이것도 역시 아무 숫자 대잔치예요. 아무 숫자 대잔치. 아무 숫자나 넣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랜덤한 숫자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 숫자가 어떻게 들어갔나 봅시다. 여기 지금 보이죠? 0.184, 0.493, 0.603, 630. 이게 전부 아무 숫자나 넣은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니에요. 아무 숫자나 넣은 건데 아무 숫자나 넣는 계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이제 몇 개입니까? 인풋이 몇 개예요? 인풋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인풋이 3개. 아까 5개였지만은 지금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3개가 되니까 지금 여기 인풋이 3개밖에 없잖아. 그죠? 액티베이션을 갔다 온 숫자 3개가 나오죠? 그죠? 액티베이션 갔다 온 숫자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아무 숫자로 나간 요 아무 숫자. 즉 W죠. 이거는 한 번 더 쓸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숫자. 그래서 AI가 모르면은 진짜 뭐 그 이상의 블랙박스가 없지만 알면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알면은 쉽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여기는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왜? 출력층이 얘를 입력으로 볼 때 출력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얘도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액티베이션에 갖다 나와야겠죠. 액티베이션에 갖다 나와야 되니까 이 갖다 나온 값이 0.706이 돼요. 0.706이 돼요. 0.706이 되는데 이제 다 지우면요. 0.706이 되는데
0.706이 나오는데 0.706이 나왔죠? 출력축이 그죠? 이 0.706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706으로 이제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자, 원상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조 설계를 이거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구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는 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식에 의해서 모멘트는 530이 나와 있는데 이 530이 나와 있을 때 이 입력치가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면은 큰 놈이 회귀와 가정을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건 1000으로 나누고 어떤 건 또 100으로 나누고 어떤 건 또 1000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 곱해야죠. 거꾸로 또 작은 숫자는 곱해서 얘네 숫자가 서로 아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규화한다 그랬어요. 정규화시켜서 나온 값이 0.706이 나왔으면은 얘를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원래 단위로 돌아가는 거죠. 비정규화 시켜야 되겠죠. 비정규화 시킨다는 말은 계산이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자기의 단위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단위로 돌아갈 때 이제 100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죠? 0.706에다가 이제 이게 곱해져 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위를 조정해 보면은 706이 나와요. 그죠? 706. 그런데 이706이 실제 계산의 구조 계산 손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값이랑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운 값은 이제 얼마가 나왔냐면 530kNm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공식이죠. 그죠? 530kNm가 나왔는데 처음에 아무 숫자나 썼는데 530을 맞춰버리면은 그거는 뭐 아니죠. 맞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틀려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틀려야지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틀려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이상한 숫자가. 틀려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한번 와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번 짧은 요 한 시간에 지금 진도를 나갔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은닉층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은닉층이 한 개일 때, 또 입력 뉴런이 5개일 때, 출력 뉴런이 한 개일 때. 하지만 뭐 기본 이론은 다 똑같죠.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입력, 출력, 그다음에 입력, 출력 계속 가서 입력, 출력 여기까지 쭉 온 거죠. 이렇게 그죠? 한번 왔죠. 첫 번째 여행에서 나온 값은 틀리는 것이 맞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틀리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보정을 해갑니다. 보정. 우리가 이제 보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죠. 그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버스가 어저께 많이 막혀서 늦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정, 커렉션은 많이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갔을 때 요 사이클에서 틀리는 것이 맞으니까 얘를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요런 길을 우리가 forward,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forward feedback이라고 합니다. forward calculation, forward calculation이라고 합니다. forward calculation.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순방향 네트워크, forward 네트워크, 또는 forward calculation 가로로. 그래서 순방향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오는 거는요. 거꾸로 오는 건 역방향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backwards, backpropagation, backpropagation. 그래서 가는 거는 틀리는 것이 맞죠, 처음에. 두 번째 올 때는요, 이제 backpropagation, 반대 역전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역전파.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역전파라고 나와 있어요, 역전파. 역전에서 역전파가 되는 거죠. 역으로 계산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 복귀한다고 보면 돼. 바둑에서 복귀한다. 이렇게 역전파. 그렇게 했을 때, 그 역전파는요, 역전파는 이게 forward network, 이게 backwards, 이게 역전파, back propagation이죠. 그래서 여기 한 번 갔다가 한 번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epoch이라고 합니다. epoch.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AI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epoch이에요. epoch이라고 해요. epoch. 영어로 epoch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쓸 때는 epoch. 여기에 갔다가 오는 요 한 사이클을 epoch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구조계산은 이걸 뭐 한 4만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계산도 있어요. 4만 번 정도.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아까 W 아무 말 대잔치 했던 W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다 온 요 에팍은 여기서 맞을 수가 없죠. 뭐 여기보다는 뭐 많이 계산이 된 숫자죠.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이제 정확하게 뭐가 계산이 되냐면은 W가 여기 나왔어요. W가 계산이 되는 거죠. W가 계산이 되는데 그 W 이제 개선된 W를 가지고 두 번째 에팍은 여기서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에팍은요. 두 번째 에팍은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다. 그죠? 왜? 여기서 한번 수정돼서 온 W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다시 똑같이 forward 네트워크를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에팍에서는 W가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거꾸로 들어오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예제는 이제 에팍 하나에 대해서만 에폭 한 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넣으면 됩니다. 너무 이 조그만 예제도 10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100번. 이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에폭만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기 가는 거를 배웠고요. 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W를 계산을 할까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봅니다. 자, 오늘은 정말 AI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알아야 될 걸 다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진짜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들을 오늘 다 배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수업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지금 내가 책 한 10페이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완전히 다 읽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내가 기존에 올렸던 것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주 또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